반갑습니다. 저는 83년도 철도청에 입사해서 94년도에 안산 과천선 개통련으로 안산으로 올라와서 오이도 당고개간 현재 제2종 전기차량 면허 기능시험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10년을 근무하다가 2006년도 철도안전법 발령 이래 철도인재개발원에서 10년간 제2종 전기차량 면허 교육을 담당하다가 현재는 지방 대학 교육훈련기관에서 현재까지 교육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2종 전기차량 면허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중에 견인장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사 정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견인장치에서는 첫째로 개요, 두 번째로 견인장치의 구성과 작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주어지고, 다음으로는 견인장치의 제어로 가서 각각의 구성과 작용에 의해서 탑재된 각각의 기기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으로는 주변환 장치의 보호작용과 복귀로 넘어가서 주변환 장치에 어떠한 고장 또는 에러가 발생됐을 때 어떠한 경우로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발생된 에러 또는 고장을 어떠한 형태로 복귀를 시키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고장 차량 차단 취급 쪽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개요에 대해서, 우리 견인장치에서는 말 그대로 철도 차량 차륜이라는 것을 회전을 시켜서 레일 위를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전동기를 유도전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항차 또는 디젤 전기기관차 이런 오래된 차종들은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류 직권전동기라고 하는 견인전동기를 사용했었습니다. 대신에 시대가 발전되면서 속도가 높아지고 고속화되면서 직류 직권전동기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견인력의 한계가 왔다. 그 이후에 삼상 교류 유도전동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거기에 따른 장치, 주변환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요 쪽에서는 유도전동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특징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는 정류자라는 게 있고 또 브러시라는 게 있다는 얘기고,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는 잔류자기를 정류자를 통해서 소모시켜 버리는 그런 장치, 또 한 가지는 직류 직권 전동기는 회전하지 않는 고정자 측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안에서 회전하는 고정자 측에서도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견인전동기 내부에 까만 탄소 먼지 같은 것이 생김으로 해서 그 먼지들을 소모시켜버리는 브러시가 필요했었다. 대신에 교류 유도전동기 쪽에서는 말 그대로 반진공 상태에서 고정자 측에서 만들어내는 회전자계,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석의 힘에 의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회전자가 유도돼서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유도전동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특징은 직류 직권 전동기와 비교해서 정류 장치 또는 브러쉬가 없어서 수리 점검 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동급 출력 용량에서 직류 전동기에 비해서 약 30% 정도 작고 가볍게 제작되어질 수 있다. 동력 운전과 전기 제동의 전환 또는 운전 방향을 인버터, 바꿔서 얘기하면 반도체 소자가 하고 있다. 직류 직권 전동기 쪽에서는 기계적인 PBCG, 기계적인 어떤 동력 접촉기, 이런 게 이제 전진 또는 후진 방향을 전환할 때 필요했었는데, 이 교류 유도 전동기는 인버터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고,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도 있다. 전기 에너지를 전차선으로 되돌려보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있는 교류 유도 전동기는 제동 쪽에서 설명을 하듯이 평소에는 전기 동차를 끌고 가는 견인 전동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반대로 제동 시에 속도를 감속시키는 제동 시에는 발전기의 역할이 바뀌어서 발전기의 역할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역회전력에 의해서 속도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또 한 가지, 발전기화 되면서 발전된 전력을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했었던 차량의 저항기를 통해서 열로 소모시켜서 없애버리는 반면에, 이 교류 유도 전동기 쪽에서는 회생조동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전차선으로 되돌려보내서 변전소 또는 다른 전기동차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개요 쪽에서 이제 용어 또는 약어. 용어는 간단하게 하면 어떤 설명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주어질 것이고, 약어는 예를 들어서 원어인 영어의 앞 글자, 이니셜만 따서 간략하게 적어놨다. 그래서 약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GTO 사이리스터. 쉽게 얘기하면 제어 소자,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GTO 사이리스터 또는 IGBT, 이 모양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 메인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CPU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TO 사이리스터는 스위칭용 반도체 또는 전력 변환 또는 공급, 차단 역할을 하는 제어 소자라고 하고, 표준 교재 쪽에서는 전력 변환 장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IGBT는 높은 전압과 대전류에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한 반도체로 GTO 사이리스터 이후에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로 보면 386에서 486 또는 586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소자가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VVVF.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전기동차 구조 기능의 대표적인 약어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전력을 출력하는 인버터 등의 전력 변환 장치이다. 이 이야기는 VVVF는 주변환 장치 인버터가 견인 전동기를 전기적으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원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의 앞 이니셜만 따서 VVVF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견인전동기, 트랙션 모터, TM이라고 얘기를 하죠. 견인전동기는 이 견인전동기의 회전력으로 차량의 바퀴를 회전시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하는 전동기이다 라고 설명되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전기동차 구조 기능에서 사용하는 전동기는 유도전동기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TCU라고 하는 트랙션 컨트롤 유니트. 바꿔서 얘기하면 견인전동기를 회전수 또는 속도를 제어하고 있는 주변환 장치를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서 제어되는 전자장치를 이야기를 하고, 컨버터 또는 인버터를 제어해서 동력과 전기제동을 수행하고 견인장치의 보호작용까지 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회로 쪽에서 견인 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전기동차 구조 기능은 특고압 회로 또는 견인 회로 또는 고압 또는 저압 회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회로는 주변환 장치에서 유도 전동기까지 흐르는 전기 회로를 견인 회로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앞서서 설명한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TCU라고 합니다. 수십 개의 회로 기판으로 이루어진 전자장치,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로 치면 메인보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랙션 모터, 견인전동기입니다. 견인전동기는 반진공 상태에서 안에서 회전자계에 의해서 유도돼서 회전자가 회전을 하면 밖에 나와 있는 회전자 축에 기어를 연결해서 차축 기어와 연결을 시키면 전기동차가 앞으로 또는 뒤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견인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간략하게 GTO 또는 IGBT 제어 소자, 실제 차량에 탑재된 제어 소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GTO 게이트 턴 온, 오프, 사이리스터를 사용을 했었고, 이 GTO는 최대 전격 용량 면에서 IGBT보다는 현격하게 차이가 보이고 있으므로, 또 여러 가지 장점 면에서도 GTO가 IGBT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해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GTO 시대는 이미 갔다. 그 뒤에 보다 더 진일보적인 기술 개발에 의한 IGBT 세대로 전환이 됐다. 여기에서 큰 장점은 이 GTO 소자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냉각장치가 필요했던 반면에 IGBT 소자는 열 발산이 적기 때문에 자연냉각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전기동차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에는 GTO를 대체한 IGBT로 탑재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차단기 쪽으로 가서, 차단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가정에 보면 대문 왼쪽 또는 오른쪽에 보면 누전 차단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는 가정용에서는 과전압 또는 과한 전류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전기적인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해서 누전 차단기라는 이름을 붙였고, 철도 차량에서는 누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기기까지 전기가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흐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로 차단기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견인 회로와 고압 회로를 상시, 개폐, 연결 또는 차단하거나 회로의 과부하 또는 과한 전류가 흐르면 회로를 차단하기도 하는 접촉기 종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VVVF 차량에는 L1, L2, L3 등이 있다. 여기에서 L1 고속도 차단기라고 합니다. 또 L2, L3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전기적으로 연결만 해준다고 해서 유니트 스위치라는 이름을 붙여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운전으로 가서, 동력운전은 견인전동기의 회전력으로 차륜을 회전시켜서 주행하는 것을 동력운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 다음으로 무동력 운전은 견인전동기로 들어가는 전기를 끊어서 견인전동기가 끌고 가는 회전력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주행하는 차량 또는 열차가 달리고 있는 관성에 의해서 그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는 그 상태, 그걸 무동력 운전 또는 타력 운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역률에 대해서 교류의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을 곱한 이론상의 전력 중에서 유효하게 사용되는 비율을 역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전력에 대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출력과의 비율을 역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 변환 소자. 방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GTO 또는 IGBT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력의 변환이나 제어를 위해서 사용되는 반도체를 총칭해서 전력 변환 소자라고 이름을 붙여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력의 변환으로 넘어가서 전력을 변환하는 장치, 여기에는 변압기 또는 변류기 또는 주변환 장치 또는 보조 전원 장치, 이런 종류가 있다. 여기에서 변압기는 전차선에서 내려오는 교류 25,000V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변류기는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해주는 역할, 그래서 검출용 변류기라고 합니다. 주변환 장치는 주변압기에서 변압된 보내져 오는 교류 전력을 컨버터를 통해서 직류로 바꿔서 철도 차량에서 사용하는 교류 25,000V는 한 가닥 상을 가지고 있는 단상 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견인전동기가 요구하는 교류 전원은 세 가닥 상을 가지고 있는 삼상 교류를 원하기 때문에 주변환 장치에서 일단 직류 전원으로 바꿔서 인버터에서 견인전동기가 요구하는 세 가닥의 상 UVW 삼상 교류 전원으로 바꿔서 견인전동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보조 전원 장치 SIV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조 전원 장치에서는 컨버터에서 발생되는 직류 전원 또는 직류 구간에서 전차선에서 내려오는 직류 1500V를 받아서 삼상 교류 440V로 출력을 시켜줍니다. 그 전원들은 에어컨, 난방장치, 각종 공기압축기, 모터 이런 거를 돌리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객실, 형광등 이런 데도 교류 100V 또는 교류 220V로 낮춰서 가정용 전원과 마찬가지로 형광등이나 이런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펄스폭 변조로 가서 전력 변환 소자의
스위칭을 이용해서 신호나 전기의 펄스의 폭을 조절하여 원하는 출력 파형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필터 리액터 F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호로 필터 리액터는 직류 구간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필터 리액터의 역할은 직류 구간에서 전차선에서 내려오는 직류 1500V의 주변에 발생되는 고주파분, 바꿔서 얘기하면 전기적으로 자기장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그 견인회로의 고주파분과 전차선의 이상 충격 전압, 달리다 보면 전차선과 판타그래프가 순간적으로 튕길 수도 있다. 그때는 이상 충격 전압, 스파크 전압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전원을 흡수해서 열로 변환해서 소모시켜버리는 역할 해서 직류 구간에서 전차선에서 내려오는 직류 1500V가 부드러운 1500V가 인버터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요 쪽에서 용어의 설명을 마치고 전기의 법칙, 어차피 전기동차는 전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전기의 법칙에서 어떠한 법칙을 이용을 했느냐?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 쉽게 생긴 전류의 흐르는 방향과 그 전류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을 쉽게 설명한 법칙이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이다. 쉽게 얘기하면 나사의 회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은 나사의 진행 방향, 다시 말하면 나사가 박히는 방향으로 유도된다는 법칙을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간결하게 움직임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력선의 방향에 이렇게 회전된다라고 하면 이 나사니와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앙페르이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